김나연 사장님이십니다. 지금 12월 거의 마지막 연말이잖아요. 2020년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이 각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저는 오늘의 강의가 좀 특별한 이유는 제가 사업을 시작했던 그 시점이 2016년 1월 1일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지금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어쩌면 사업을 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순간, 2020년을 어떤 새로운 나의 어떤 새로운 인생들을 삶을 맞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떨림이 있고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목을 뉴스킨이 당신의 삶에 주는 가치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가치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어떤 것들을 어떠한 가치로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고 내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을 통해서 참 많은 가치들이 저한테 다가왔고, 그것을 여러분과 오늘 공유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뉴스킨의 가치를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참고로 제 피드에는 제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네, 성공이란 단어 어떻게 다가오세요? 저는 뉴스킨을 하기 이전에 이 성공이란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낯뜨거웠던 단어였어요.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 성공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이 성공에 대한 정의가 사람들마다 각자 다른데, 제가 생각했던 어떤 성공의 정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뭔가 거창하고 굉장히 돈이 많아야 하고 뭔가 부자여야만 하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 성공이라는 단어를 제가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성공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그 가치관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서 누군가를 돕는 것이 나는 내 삶의 성공이라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부모님에게 정말 마음껏 뭔가를 지원해주는 그런 삶의 정도를 나는 성공했다라고 보기도 해요.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것들, 내가 이 정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각각의 사람마다 성공의 정의는 저는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뉴스킨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러분께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도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가치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참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아직은 제가 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과정 속이지만, 제가 지금도 내 삶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신랑과 함께 매년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뉴스킨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같이 경험하고 있고, 많은 것을 같이 느끼고 있고, 많은 것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이런 일상들을 같이 공유한다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데요. 우리가 모두가 열심히 살잖아요, 요즘에. 그죠? 남편들도 열심히 살고 아내도 열심히 살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에. 근데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굉장히 열심을 내요. 그런데 저희는요, 이 열심을 내는 목적이 같아요. 같은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고, 함께하는 작은 일상 중에서 굉장히 기쁨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나의 어떤 삶에 대한 부분들을 전해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직접 함께 보고 같이 느끼고 같이 그런 공유하는 일상들을 신랑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진짜 행복하거든요. 혹시 애기 엄마들 계신가요? 네. 육아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뭐예요? 육아가 내일이가 이거잖아요. 우리의 일이지 왜 내일이어야만 해? 이런 불만들이 있으시잖아요. 남편들은 어때요? 본인이 하는 일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의 일이 아닌 그냥 나의 일이잖아요.
각자의 그 일상 속에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되어서 같이 열심을 하는 그런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 삶이 저한테는 지금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것들이 가치 있게 여겨지냐면 저희 유스킨 이전의 삶이 이랬거든요. 이것은 저희 신랑이 했던 일이에요. 파이브 잡을 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진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전혀 없이 지원받은 거 전혀 없이 저희가 결혼 생활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 과정 속에서 저희가 아무것도 없이 진짜 무일푼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을 하나를 꾸린다는 것이 굉장히 저희한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저와 함께 음악을 전공했고 이렇게 학원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틈나는 시간에 개인 레슨과 작곡 편곡을 했어요.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어떤 음악이라는 것 그것을 하니까 참 그것이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봐요. 틈날 때마다 이런 것들 해왔었고 영상음악을 제작했었고 저희는 또 교회에 섬기고 사역적으로 저희가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더 돈이 필요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신랑이 식자재 비날까지 하게 돼요. 그러니까 5시에 일어나서 아침 9시에 집에 들어오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다시 일어나서 밤 12시에 집을 오게 돼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항상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는 그 신랑의 삶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때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부부가 하루 중 가장 많이 보내는 그 시간들을 각자의 삶으로 살고 있지 않나요? 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공감이 되지 않아요. 각자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참고 견디며 하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저희 신랑처럼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돼. 또 다른 일들, 직업을 하나를 찾아야 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희 제 생각에도 당연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제가 유스킨에 와서 보니까요. 적어도 저보다 10년이나 먼저 이 유스킨을 선택해서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의 삶과 조금 더 다른, 많이 다른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두 스폰서 사장님이세요. 최숙기 신영태 사장님은 저희의 업라인 사장님이신 상위 스폰서 사장님이신데 500만 장자 500만 장자를 하면 뉴스킨에서 커미션을 누적 금액이 60억 이상을 벌으신 분이시고 여기는 100만 장자 인명야정량 사장님이세요. 저분들은 누적 금액을 12억 이상을 벌으셨는데 곧 500만 장자가 되세요. 제가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이분들의 삶은 왜 이렇게 다르지라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가진 것은 선택의 자유가 있더라고요. 내 삶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보고 참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이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최숙기 신영대 사장님의 딸이 원래 디자인 공부를 하고 싶어서 유학을 떠나게 돼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딸이 진짜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립잖아요. 시간이 흐른 후에.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신영대 사장님이 바로 비행기 티켓을 끊고 미국에 딸을 보러 가시는 거예요. 원래 부모가 딸이 보고 싶을 때 그리고 딸이 부모가 보고 싶을 때 바로 달려가는 게 당연한 건가요? 원래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내가 시간적으로 낼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비행기 값이 1, 2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이유로 바로 달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것을 바로 달려가시고, 그리고 더 놀랬던 게 뭐냐면 그렇게 미국에 유학 공부를 하다가 내가 이게 아니라 다른 것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부모님께 전했을 때 내가 이 공부를 나랑 맞지 않다고 했었을 때 보통 일반적인 부모님의 생각들은 어떠세요? 내가 니를 공부를 어떻게 시켰는데 내가 정말 희생하고 내가 쓸 거 아껴서 너 유학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너가 어떻게 그거를 마무리하지 않고 온전히 다 쓰지 않고 배우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당연히 이분들은 그래
돌아와라. 너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다시 찾아봐라. 사실 어쩌면 이것이 부모의 마음으로서는 당연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진짜 이렇게 살면 어떨까?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분들의 백마장자 하정경 임명희 사장님의 어떤 또 일화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많은 부분이 정말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데, 평일 낮에 딸의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모님들은 어때요? 평일 낮에 결혼식을 다 하나요? 사람들이 잘 안 올까봐, 하객들이 없을까봐 결혼식 하지 않고요. 부조금이 잘 들어오지 않을까봐 하지 않아요. 저희 엄마 아빠도 제가 결혼할 때 어땠냐면은 내가 부조금 다 돌린 데다가 청첩장을 다 줘야 돼 라고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런데 평일 낮에 결혼하시고 신혼여행을 온 가족과 함께 떠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들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하는구나. 내 삶으로 그것을 그냥 해내는구나. 이들을 보면서 이분들의 삶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 진짜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신랑의 아까 그 삶은 정말 시간에 쫓기는 삶이었고, 저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0시부터 24시까지 정말 두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잠잘 때 신랑을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시간은 오로지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엄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제 마음이 어떤 나를 희생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 생각했고, 두 아이들에게 어쩌면 나의 어떤 희망과 내가 어떤 욕구들을 아이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이런 삶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저도 나가서 뭔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기로 선택했던 그 이유는 저희 부모님 때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진짜 가난한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진짜 두 분이 사실은 초등학교밖에 공부를 못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진짜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신데 공부를 마치지 못하시고 삶의 현장으로 뛰어드셔서 그냥 생계 해결을 위해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피땀 흘려 사셨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소중한 가치들은 돈이었거든요. 자기들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좋은 직장에 가지지 못해서 이렇게 정말 몸을 쓰는 생산 도매 일을 하셨었거든요. 이렇게 몸을 쓰는 일을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는 그러한 삶을 절대 주지 않겠어 라고 택했던 삶이었어요. 저희는 3남매인데요. 이렇게 바쁘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신 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희 3남매는 어땠을까요?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친척집에서 저희는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명절 때 사실 부모님과 함께 시골에 갔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항상 장사 때문에 명절에도 아파도 가게 문을 열어서 그 가게 안에서 아파도 이렇게 쓰러져 계시거든요. 저희 아빠가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고팠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고, 나는 결혼하면 절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어라고 어릴 때부터 마음을 계속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의 결혼의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일을 하지 않는 전제 조건으로 저는 결혼을 했거든요. 저의 어떤 이런 배경 때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런 삶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게 행복했을까요? 행복해 보이세요? 저희 부모님의 행복의 조건은 돈이었어요. 돈이 많으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겠지? 그리고 우리 삶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의 행복의 조건은요, 시간이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 내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행복의 조건이었는데, 제가 깨닫게 돼요. 이 두 가지는 각각의 하나씩만 있었을 때 행복한 게 아니구나. 이 두 가지가 나에게 함께 주어졌을 때에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저희 신랑과 저는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기 전에 저도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음악을 전공했어요. 둘 다 작곡을 전공해서 대학에서 CC로 만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연애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죠. 20대 청춘을 내가 당신에게 바쳤다고. 굉장히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이 음악이었고, 그런데 참 저희 부모님이 정말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왜 반대했을까요, 부모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다. 너가 이걸로 얼마나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좋아하는 것이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지금은 학생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이후에 내가 이것으로 먹고 살 것을 생각하게 되면 부모님이 정말 안 될 것 같아. 뭔가 안정적인 일을 해야 돼. 이런 얘기를 저한테 진짜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음악을 좋아했고 이것을 전공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졸업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굉장히 한 15년 정도 했는데 제가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나의 먹고 살 것을 해결하니까요. 즐겁지가 않아요. 혹시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돈과 상관없이 일을 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진짜 꿈 같은 얘기죠. 진짜 그렇게 살면 행복하겠죠. 근데 반대가 되니 너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참 지켜주고 싶었어요. 아이들의 꿈을 지지해주는 어떤 나의 기준이 돈이 아니고 그 아이들 진짜 자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이에게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네가 이것을 이만큼을 해야 돼 라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짜 그 아이에 대한 부모의 진짜 응원 그것을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엄마였거든요. 저희 큰아이가 최근에 연주한 거예요. 사실 실력이 지금 좋진 않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이렇게 치는 아이들은 되게 많은데 제가 놀란 부분이 뭐냐면 이 아이는 악보를 볼 줄 몰라요. 네, 피아노 학원은 지금 바이엘 치고 있거든요. 그 학원에서는 그냥 코끼리 아저씨 이런 걸 발표회를 하는데 악보를 볼 줄 모르는데 피아노 학원에서 그 형아들이 치고 막 선생님들이 치는 그 음악을 듣고 와서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들린 대로 자기가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러한 어떤 하람이의 어떤 재능적인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이 아이가 되게 놀란 게 뭐냐면 이거를 될 때까지 해요. 아침 눈 뜨면 피아노에 앉고 눈 감을 때까지 피아노에 앉아서 이거를 될 때까지 쳐요. 여기에 100번씩 들으신 분 많거든요. 캐리비안 해적? 자기가 또 지금 슈퍼마리오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기 수준의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치고 싶은 게 그냥 그냥 결정하는 어떤 기준이거든요. 어쨌든 이 아이를 보면서 사실 2살 때부터 드럼을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뉴스킨 하기 전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 진짜 천재인가? 영재인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이거 진짜 잘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저를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뉴스킨을 통해서 제 마음이나 어떤 생각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든 이 음악을 하지 않아도 저는 상관없어요. 무엇을 좋아하든 제가 진짜 진심으로 이 아이를 응원하고 무엇이 됐든 그것을 진짜 마음껏 지원해주는 부모가 되기로 저는 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뉴스킨이 그러한 삶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꿈꿔왔던 원하는 삶이 있으세요? 어머니 원하는 거 원래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진짜
내가 이 정도 나이 됐을 때는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던 삶이 있으세요? 그런 삶이 없으셨어요.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왜 원하는 삶이 없었는지를 들여다보니까 그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꿈꾸더라도 그 삶이 내가 진짜 주어질지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어진 그 상황에 만족감을 사는 것이 나의 목표였지, 한 번도 내가 뭔가를 원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사실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 엄마들에게 좀 공감될 수 있을 만한 영상을 한번 보고 진행할게요.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취업을 했고 결혼을 했고 출산을 했고 휴직을 했고 둘째를 임신했고 일에 힘을 붙였고 점점 직장생활이 소홀해졌고 남편을 미워했고 결국 그냥 눌러앉았어요. 기저귀를 갈았고 젖병을 갈았고 유모차를 몰았고 청소기를 몰았고 카트를 몰았고 김장을 담그고 전을 부치고 걸음마를 가르치고 화장실을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종종 친구들이 부러웠죠. 그러다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는 꿈이 엄마야? 애써 웃었지만 가슴이 내려앉았고 빨래를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창틀을 닦으면서도 생각이 났어요. 내 꿈은 무엇인지, 내 꿈. 제가 유스킨을 만났을 때 아이가 아까 전에 그랬죠. 엄마는 꿈이 엄마야? 유스킨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여러분이 진짜 내가 원하고 있는 그 삶과 지금의 삶이 혹시 일치하신가요? 혹시 아니면 만족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만족해? 근데 혹시 평생 그 삶을 지킬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는요,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이전에 사실은 이 도구를 먼저 택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을 어떤 아이들을 가르치는 힘, 음악이라는 그 도구를 택했고 그것이 줄 수 있는 만큼만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도구를 통해서 내가 이 분야에서는 최고가 돼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제가 진짜 그 반주법, 제가 레슨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이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정말 많이 짰고 정말 많이 연습을 하고 정말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유명 강사가 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도구가 원하는 만큼은 사실은 배우고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요, 저와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원하는 삶을 먼저 정하네요. 그리고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도구를 정하고요, 그 도구를 잘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배우고 성장한대요. 먼저 정하는 것들이, 먼저 택하는 것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내가 유스킨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유스킨이란 도구를 택하고 내가 이것으로 줄 수 있는 꿈을 꾸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삶을 원하는지를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도구가, 이 유스킨이란 도구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 친구 중에서 선생님이 꿈이라고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의 이야기를 제가 강의 때마다 많이 하는데 공감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많은 공부를 했었고요. 지금도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 진짜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물었어요. 왜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랬더니 자기는 이 선생님이 되어서 진짜 많은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정말 멋진 꿈을 꾸고 살아가는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했어요. 꼭 그게 선생님이야면은 선생님이란 어떤 직업을 택해놓고 자기의 꿈을 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왜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그 꿈을 꾸고 나서 진짜 그것이 선생님이어야만 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든 직업들을 선택해요. 어쩌면 직업과 꿈을 그냥 같은 거라 생각하죠. 제가 이 분야에서 진짜 최고의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것이 저의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가 점검이 되시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어떠한 삶인지 먼저 찾으시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일인지 점검하시고요. 그 뉴스킨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지 점검하세요. 혹시라도 내가 이게 가능한 일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그냥 해야 되죠. 맞죠? 네. 저는 아까 전에 티업해 주신 것처럼 180도라는 제품을 통해서 사업을 보게 됐어요. 진짜 원래 심한 사진이 있었는데 제가 검수해서 잘려서 다른 사진을 넣었는데 저는 평생 여드름으로 고생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저희 피부를 같이 고민해 줄 정도로 막 정보들을 주고 막 다시마팩을 갈아서 줄 정도로 피부가 굉장히 심각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피부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피부과 치료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저였는데 뉴스킨 제품을 통해서 이 제품을 통해서 제 진짜 피부가 180도 바뀐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서 알아보기 시작하죠. 제품이 그냥 팔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관심을 가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피부가 좋아졌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정혜령 사장님을 제가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13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돈은 제가 벌려고 했던 건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하고 있던 거였거든요. 저는 원래 뭔가가 좋으면 내가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거 진짜 좋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그냥 원래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근데 모두가 그렇지 않나요? 내가 좋은 거 나만 진짜 누릴래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있으실 수도 있는데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알아보고 물어보는 내가 일부러 안 가르쳐줄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돈을 받았으면 내가 소개해준 저 언니는 훨씬 더 큰 돈을 받았겠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순간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돈의 정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도대체 저 언니는 얼마를 버는 거야? 라는 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30만 원짜리 뉴스킨을 하기로 선택해요. 여러분에게 30만 원의 어떤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뉴스킨 맨 처음 만났을 때 이 30만 원은요 사실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냥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신랑의 그 월급 위에 고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이 30만 원은요 내 아이에게 뭔가 더 하나를 해줄 수 있고요, 내가 남편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마음껏 무언가를 줄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꾹꾹 눌러왔던 거 내가 뭐 할부로라도 내가 뭔가 꾹꾹 눌러왔던 것을 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을 하기로 선택했었고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어때요? 30만 원짜리 뉴스킨이기 때문에 저는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았어요. 인맥이 없었어요. 친구 2명으로 저는 뉴스킨을 시작했거든요. 평소에 두루두루 널리 친구를 사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의 예전에 어떤 가치관은요, 그냥 친하게 지내는 분들 있잖아요. 학창시절의 친구들은 그냥 아는 사람. 저의 그 정의였어요. 진짜 속까지 깊이 아는 사람만 친구. 이런 정의를 내리고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거절도 진짜 많이 당했고요. 근데 그 거절 하나하나 당할 때마다 난 뉴스킨 못하겠어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음악을 했고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지 내가 누군가에게 찾아서 내가 이거 가르쳐줄게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뭔가 하는 걸 해본 적도 없었고요. 말을요 지금도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는 강사는 아니지만 말이 정말 못했어요. 뭔가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면 저기서부터 심장이 진짜 저만 밖에까지 튀어나오고 내가 말을 하다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둘째가 어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라 생각했고요. 형편이 넉넉했다면 사실 마음껏 나한테 쓸 수 있다면 진짜 풀 세팅 해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막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 드는 거예요. 없으니까. 여러 가지 못할 일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뉴스키를 하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의 뉴스키를 보게 된 거예요. 30만 원을 열심히 소개해서 몰아야지라고 열심히 하던 제가 제 옆에 있는 사람은 같이 이렇게 트레이닝하고 시스템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100만 원을 벌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은 300만 원을 벌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은 500만 원을 벌고 있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1000만 원을 벌고 있더라고요. 뭐지? 같은 도구를 가지고 왜 우리는 다른 뉴스키를 하고 있지? 라는 것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같은 도구를 가지고 누구는 큰 것을 얻고 누구는 지극히 작은 것을 얻는구나. 여러분의 뉴스키는 얼마짜리신가요? 내가 보는 크기만큼 뉴스키는 얻는 것 같아요. 제가 새롭게 뉴스키니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0만 원짜리 뉴스키니였는데 그것이 내가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서 본 뉴스키니 그리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하면서 보기 시작했던 뉴스키는요. 평범한 그 어떤 누구도 배우고 변화해내어서 자신만의 성공에 대한 정의를 이뤄내고요. 자산이라는 형태의 수입을 통해 삶의 선택권이 나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해주는 거. 되게 뭔가 거창하죠. 근데 제가 뉴스킨에 대한 정의를 지금 제가 정리해보니까요. 이거더라고요. 내가 뉴스킨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다 담겨있더라고요. 평범한 그 어떤 누구. 뉴스킨은요. 어떤 스펙을 보지 않아요.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안에서 배우고 성장해낸다면 자신만의 성공에 대한 정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성공의 정의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이거는 진짜 성공한 삶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도구거든요. 저에게 뉴스킨이 성공의 도구로 다가온 거예요. 30만 원짜리 뉴스킨 하던 제가 성공의 도구로 다가온 뉴스킨은요. 진짜 이렇게 주어진 나의 성공이 나의 삶의 가치를 진짜 극대화시키겠다. 왜냐면요. 이거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제가 열심히 돈 버는 이유, 진짜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나의 먹고 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 벌면서 살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치를 쫓아서 아이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거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뉴스키를 통해서. 그 이상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번다면 나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진짜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뉴스킨이 저한테 다가온 거예요. 혹시 부자라는 단어 어떻게 다가오세요? 성공이라는 단어도 저한테 굉장히 불편했지만 부자라는 단어도 저한테 굉장히 불편했던 단어예요. 저희 부모님은 부자가 되길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난 절대 부자가 되지 않을 거야. 저의 성공에 대한 부자에 대한 그 정의도 돈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 삶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혹시 원하는 것 요새 젊으신 분들 많이 하잖아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지금 원하는 거 하시죠. 그런데 혹시 원하지 않는 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으신가요? 이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진짜 뉴스킨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한 똑같은 조건인데 나의 상황과 모든 것이 똑같은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해내야만 하는 이유로 저희가 바뀌더라고요. 문제는 뭐예요? 나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바뀌니까 내 마음이 변화되니까 나의 상황과 환경은 내가 해야만 하는 이유에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공의 도구로 다가온 이 뉴스킨이 이 가치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을 사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 맨 처음에 이것을 접했을 때 제 옆집 언니에게 찾아갔어요.
옆집 언니에게 찾아가셨던 분 계신가요? 계시네요. 저희 옆집 언니한테 찾아갔는데 언니 뉴스킨을 알아? 얘기했더니 뉴스킨을 유치해서 꺼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신랑이 뉴스킨은 하진 않았는데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서 뭐 굉장히 많은 빚을 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옆집 언니한테 찾아가지 말라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래서 언니 그게 뭔지 알아?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알아라고 얘기했더니 모른다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는데 신랑이 어쨌든 했던 거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그 본 기준의 정의는 그 신랑이 했던 거. 그게 기준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분은 영국의 진짜 유명한 사업가예요.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자신의 섬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용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해요. 워렌 버핏은 굉장히 많이 아시죠? 세계적인 투자가예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억만장자이시고요. 극도로 실용주의적인 인물이시고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요.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네, 분명히 우리 옆집 언니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많은 전문가들과 성공한 사업가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세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을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비즈니스 모델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의문점을 품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보셔야 돼요. 부자들은 왜 이런 데 관심이 있을까? 부자들은요, 돈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자체가 달라요. 사회가 말하는 성공의 기본 법칙이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과 희생이에요. 저희 부모님은요, 열심히 일하셨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희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당신이 진짜 행복한 삶과 시간 자유를 원한다면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희생하고 더 열심히 오래 일하라는 성공의 법칙이 근거 없는 망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억울했어요. 저희 부모님 진짜 저희가 희생했다 생각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사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신랑 진짜 열심히 잠 안 자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근거 없는 망상이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보는 어떤 시선이 완전 다른 거죠.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멈추고 제가 여기서 완전 꽂혔어요. 이 책을 보면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살고 싶었잖아요. 진짜 그냥 내 먹고 살 거 해결하는 것 그 정도의 그런 어떤 수입을 위해서 일하는 거 말고 진짜 나의 인생과 가치관을 위해서 일해도 되고 일하고 일하지 않는 것도 내 자유인 거예요. 멈춰도 되는 인생을 살고 싶은가?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졌거든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버는 방법. 두 가지. 직접 돈을 버는 방법이 있고 시스템이 벌어주는 돈이 있어요. 직장인과 자영업에 있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직접 버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지만 시간과 돈을 맞바꾸죠.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죠. 그래서 어때요? 나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시간당 돈페이, 내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또 투자하고 시간을 또 투자해서 산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책의 저자가 로버트 키사키가 여기 있으신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여기에 관심이 없대요. 이렇게 내가 직접 보는 돈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 분야에 시스템이 벌어주는 돈. 내가 일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입. 내가 어떤 소유에 대한 그 권리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수입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 직업을 계속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분야를 바꿔야 된다. 당신이 있는 그 곳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부는 거기에 숨어 있거든요. 내가 버는 수입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수입 구조예요. 자,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이달 들어오는 1,000만 원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부자들은요, 매달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들어오는 그 100만 원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 아시나요? 네. 저희 엄마세요. 제가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는 엄마예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희생을 하면서 사셨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벌었던 그 1,000만 원과 이 두 분이 벌었던 1,000만 원은 너무 다른 거더라고요. 최수기 신영대 사장님, 저보다 사업을 적어도 10년 이상 먼저 이 사업을 선택해서 이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세요.
저분들도 젊으셨을 때 이 사업을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어요. 저희 엄마도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저희 엄마는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세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일을 하지 않으시죠. 그 일이라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한 일이에요. 수입의 어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저희 엄마가 얼마를 벌고 이분들이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입의 구조예요. 저희 엄마는요, 젊었을 때 생산 도매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또 몸이 원래 좀 불편하시거든요. 큰 사고를 당해서 서년 때 3개월 정도 온 전신을 기부수하고 계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되게 불편하신데 그 몸으로 몇십 년을 장사를 하신 거예요. 무거운 생선을 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허리나 다리나 온 데가 성한 데가 없어요. 그러신데 저희 엄마는 몸이 불편하시지만 가게 문을 여셔야 되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가게 문을 닫으면 들어오는 수입이 영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은 어떠세요?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며 여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시간들을 사용하세요. 벌어들이는 그 수입은 이전에 구축해놓은 그 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구조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저희 부모님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것이 아닌 돈이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이 돈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다른데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영원히 평생 동안 일을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요. 저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저희 아빠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은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게. 당연한 거 아니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 생각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한 1년 정도 이제 되셨거든요. 택시를 내셨어요. 개인 택시 내셔서 1억 5천을 투자해서 또 개인 택시를 내셔가지고 제가 첫 시승할 때 이제 5만 원을 제가 드리면서 그 사진인데요. 사실은 저희 아빠가 지금도 새로운 일들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유스키는요, 이러한 돈을 준비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수입이 아니라 수입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가지는 거. 제가 지금부터는 자산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거든요. 제가 유스킨을요, 가치 있게 바라봤던 것은 자산이라는 거, 이 비전 때문이었어요. 내가 버는 소득의 그 형태가 내가 일시적으로 뭔가를 팔아서 들어오는 일회성의 어떤 그 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에게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그 자산의 형태가 이 유스킨의 이 보상의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유스킨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겼거든요. 유스킨은요, 진짜 평범한,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을 구축한 삶이에요. 혹시 이런 돈들이 주어진다면 내 삶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겠죠. 자산의 형태로 들어오는 돈은 마치 이러한 돈이에요. 이 장범준이 곡을 하나를 썼더니, 벚꽃 엔딩이라는 곡을 썼더니 매달 봄 때마다 벚꽃 연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46억 원이 4년간 들어왔대요. 군대를 가도 들어오는 돈이고요. 아파도 들어오는 돈이에요. 이지성 작가는요, 최근에도 에이트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베스트셀러 1위도 하잖아요. 이 작가는요, 때마다 이런 책을 하나를 써서 그 책이 굉장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지속적인 수익들이 발생하고요. 이런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월세가 나오죠. 이런 형태로 들어오는 돈. 사실은 요새 부동산 어떠세요?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요, 마치 짐이 되어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보고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투자할 때는 굉장히 좋은 마음, 정말 부품 비전을 가지고 투자하지만 이것을 관리하고 지속하고 이것을 또 재투자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보장되어진다는 그런 보장성도 없지 않나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한 달간 여행 중에도 아파서 쉬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100만 원이 있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0만 원이 들어왔어. 근데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아파서 내가 쉬는 날도 정말 많았고 여행을 한 일주일 이상, 2주일 이상 이렇게 다녀왔는데도 이 돈이 계속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100만 원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질문을 던져놓고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뉴스키는요,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4차 산업혁명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네. 4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 급부상하는 사업이 플랫폼 비즈니스거든요. 지금 매출 1위 그리고 이 등급을 따져봤을 때 많은 이 플랫폼 기업들이 다 1위에서 상위 기업으로 다 선정이 되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이 비즈니스가 각광받을 것이고 이렇게 모든 추세가 몰아가져 갈 거라는 건데요. 뉴스킨이 이런 거예요. 플랫폼이 뭔지 아세요? 에어비앤비, 배달의 민족, 쿠팡. 제가 진짜 여기에 정기 회원이거든요. 한 달에 정액을 내면 배송료도 안 내도 돼요. 네. 2,600원인가 2,900원. 네. 쿠팡 그리고 배달의 민족도 저는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요새는요 사람들이 배달료 4,000원 내도 그냥 다 이렇게 배송해서 먹더라고요. 에어비앤비는요 숙박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울산에서 부산에 오늘 하루를 와가지고 묵어야 되는데 내가 숙박을 예전에는 뭐 네이버나 아니면은 어떤 호텔이나 이런 데 예약해서 하잖아요. 에어비앤비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저가에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공급자가 이걸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 내가 족발이 먹고 싶어. 그러면 이 배달의 민족 사이트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가게들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공급자가 내가 여기 주문하면 바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쿠팡은 뭐예요?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쿠팡 사이트를 통해서 쿠팡 안에는 굉장히 많은 가게들이 있죠. 그 안에서 주문을 하면 공급자가 여기에 이렇게 연결해 주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연결해 주는 어떤 이것을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아요. 에어비앤비 안에 숙박업체 에어비앤비 회사가 숙박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 배달의 민족에 이것을 개발하고 이 앱을 개발한 사람들이 많은 가게들 운영하지 않죠. 그 운영하는 그 가게들 연결시켜 준 거예요. 쿠팡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거 우리가 원래 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죠? G마켓 어떠세요? G마켓에 들어가서 많은 가게들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서 물건을 선택해서 구매하고 있었던 그냥 우리가 원래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정보를 이들은 뭐 하냐면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연결해 주는 것. 자, 카카오톡 한번 볼까요? 카카오톡이 맨 처음에 많은 분들에게 무료로 이걸 배포했죠. 이 앱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 앱을 깔고 거기서 무료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카카오톡이 갑자기 뭐 얹히기 시작했어요? 이모티콘을 얹기 시작했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택시, 유통 쇼핑, 이모티콘 이거 안 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카카오톡이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다 담아내서 연결해 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많은 회원들을 무료로 이 앱을 배포했을 때 몇백억의 손해가 났거든요. 근데 그 몇백억의 손해가 났던 것을 이모티콘으로 흑자를 내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뉴스킨의 비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계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거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 플랫폼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이것이 사업성이 있고 이것이 진짜 가장 지금의 비즈니스적으로 호황인데 지금 뉴스킨은요 이러한 플랫폼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플랫폼을 다 제공해 주겠다. 그런데 세계 최고라는 말을 적었죠. 이 우리 기업의 비전인 거예요. 이 세계 최고의 플랫폼을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뉴스킨도 마찬가지예요. 피부가 예뻐지고 싶고 정말 몸이 다이어트를 해서 건강해지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공급자가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해서 연결시켜 주는데 어떻게 이 정보를 받을 것인가? 예전에는 여기에 총판, 도매, 소매 이래서 광고까지 엄청난 많은 복잡한 단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 이게 그냥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물건들을 값싸게 직거래를 유통하는 것이 이게 이제는 일반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플랫폼이 되어서 마치
내가 아까 전에 그 쿠팡과 같이 내가 이 뉴스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나 내가 어떤 이 재고를 떠안거나 이것들을 소유하거나 그렇지 않죠. 제가 울산에 있어서 저희 이제 파트너들이나 많은 고객들이 어떤 저한테 뭐 좀 있어요, 뭐 좀 나도 좀 가지고 있으면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직접 사이트 들어가서 구매하시라고. 저는 집에 제품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소유하지 않아요. 저는 이 공급자와 이 원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동료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마치 플랫폼과 같죠. 아까 카카오톡이 많은 회원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것처럼 저는 이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많은 회원들을 만들어요. 그러면 뉴스킨은요, 진짜 혁신적인 그 제품들을 매년 진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출시해내고 있어요. 그런 제품들이 저희 안에 유통망 안에 얹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저에게 연결되어진 그 회원들이,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도 제가 맨 처음에 소개를 했더니 13만 원의 커미션을 받은 것처럼 뉴스킨의 보상에는요, 이렇게 소개한 사람들에게 주는 보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소개하게 되고요, 이들도 소개하게 되고요, 이들도 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5명에서 20명의 매니아를 구축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 플랫폼이라는 도구를 내가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그 100만 원을 여러분들은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요, 저에게 지금 저희 서클 그룹 안에 약 200명의 회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200명의 회원들은 제가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15명에서 20명의 매니아를 구축하는 데 힘썼더니 이들로 인해서 이렇게 소개가 나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200명의 회원들이 생긴 거예요. 보세요. 일반적인 플랫폼들은 어때요?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저는 뉴스킨의 그 비전은 또 거기에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 플랫폼이지만 네트워크로 형성된 플랫폼. 내가 이 플랫폼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나의 회원들은 무한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된다라는 거. 그것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공개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이 200명의 회원들로 인해서 뭐 이번 달에 구매하는 회원도 있고 구매하지 않는 회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회원들로 인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저한테는 돈이 들어오게 됐어요. 혹시 매일매일 내가 그들에게 매일매일 정보를 주지 않았는데도 내가 정말 처음에 이 뉴스킨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했던 사람들이 매달 구매하게 되고, 그런 회원들이 모여서 매일매일 돈이 들어온다면 어떠세요? 제가 여행을 가도 이 돈은 들어오겠죠. 제가 아파도 들어오겠죠. 제가 나이가 들어도 들어옵니다. 단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제품의 역할을 해줄 때, 그죠?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재구매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만한 제품일 때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겠죠. 혹시 뉴스킨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소비자 구축 하나하나 하는 게 거절받아서 어렵고, 뭔가 내가 아쉬운 소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어려우세요? 저는요, 아까 전에 그 뉴스킨이 마치 쿠팡과 같은 거라 했잖아요. 마치 카카오톡과 같은 거라 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나 만들려면 어떠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뉴스킨이라는 어떤 그 플랫폼은요, 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공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내가 소비자 15명에서 20명의 매니아들을 구축했을 때 그들로 인해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200명의 회원들이 자연적인 건 아니죠. 그만큼 제가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만들어졌을 때 들어오는 그 수익을 생각하면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0만 원에 이런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만들려면 여러분들 얼마짜리 건물을 하나 가지셔야 되나요? 적어도 한 8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상가는 한 10억 정도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짜리 건물이 있으면 거기서 월세 100만 원을 받으면 내가 그 5억짜리 건물을 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절대로 어렵게 다가오진 않았을 거예요.
저는 학원을 운영해보니까요. 이런 것들 하는 것이 진짜 많이 어렵더라고요. 특히 세무, 회계, 법무보사 이 부분이 저는 되게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거 우리 갈바닉 루미스파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어졌죠. 유통권. 이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개발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연구비가 들겠어요. 이런 것들을 다 혁신적인 제품을 우리에게 제공해주죠. 내가 하는 일은 마케팅과 이것을 15명이 20명의 매니아를 만드는 것을 나로부터 발생한 그 대리점들에게 교육시키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는 진짜 이런 피부를 가졌지만 사진이 조금 잘 나왔어요. 제가 스킨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내가 외모가 바뀌면 어떠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엄청 궁금해할 것 같죠? 근데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내 외모가 바뀌잖아요. 이 제품을 통해서 내가 바뀌잖아요. 나의 확신이 커져요. 사실 그 확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반짝반짝해지면 옆에 사람이 물어보겠지.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1순위가 돼야 되지만 그것으로 지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바뀌면 나의 확신이 커져서 내가 이 제품을 전달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사업에 대한 그 기회와 확신을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다라는 거. 네. 바뀌었으니 지금 아니니까요. 진짜 이 TR90이라는 이 다이어트 제품이 진짜 제가 어제 그 사우나를 갔거든요. 그 저희 파트너와 사우나 갔는데 그랬어요. 옆에 이렇게 목욕하고 있는 분을 보니까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데 피부가 혼자 탄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진짜 이 TR90이 살을 진짜 탄력적으로 만들어주면서 진짜 빠진다라는 걸 제가 어제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런 모습이었지만 이렇게 다이어트 제품을 통해서 제가 외모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겠지만 그것보다 나의 확신이 커지죠. 이 제품 진짜 끝내주네. 그리고 내가 진짜 건강해지면 어때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 가족들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겠죠. 저는요 실제로 제가 막 병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한 고객이 있었어요. 그 고객은 굉장히 덩치가 되게 많이 커요. 그래서 각종 성인병이 다 알고 있고 당뇨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고객이 이 제품을 통해서 한 달 만에 수치가 완전 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진짜 놀랄 정도로 무엇을 했냐고 얘기할 정도로 그냥 당뇨 수치는 잘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수치가 좋아진 걸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는 그 고객을 통해서 더 큰 확신을 얻는 거예요. 나만 어떤 좋아진 걸로 그 확신을 얻기보다도 내가 전달했던 그 사람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럼 저는 또 더한 확신이 커져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하면 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나의 확신이 커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요. 제품이 되어지도록 증명해내시면 돼요. 비포 애프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외모도 비포 애프터가 있어야 되지만 내면도 비포 애프터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우리는 증명하는 일이거든요. 1년간 여행 중에도 아파서 쉬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들어온 1,000만 원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높아질까요? 1,000만 원! 어떠세요? 아까랑 반응이 좀 틀리시죠? 돈 혹시 자꾸 왜 돈 얘기하지? 나 돈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조금 빠르게 질문했거든요.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니까 알죠.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부자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제 주변에 부자 거지들도 엄청 많아요. 몇 가지 돈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다른 능력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을 버는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돈을 굴리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이것은 다 각기 다른 능력이에요. 이게 각기 다 다른 능력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돈만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유지할 수 없게 돼요. 굴릴 수도 없게 돼요. 돈을 많이 번다고 실제로 반드시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비유를 하자면 기름진 밭에 뿌려진 씨앗 같아요. 여기서 기름진 밭은 돈을 말하고 씨앗은 행복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갖다가 기름진 밭에다 뿌리면
100개를 뿌렸다고 치면 굉장히 많은 씨앗이 나올 거예요. 반대로 밭이 좋지 않은 밭에다 씨를 뿌리면 상대적으로 100개 중에 아주 안 나오진 않아요. 한두 개씩 나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을 뿐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행복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걱정을 지금 가만히 계산해봐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수많은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족관계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실제 대전 문제, 미래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주변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과 다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고민들을 돈이 얼마 있으면 해결될 수 있을까 하고 다시 되돌아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돈이 이거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이 사실 돈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사실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100만 원과 1000만 원의 어떤 여러분의 표정이 달랐듯이 그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그 1000만 원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얼마나 높아지게 해줄 수 있을까? 삶의 질이 내 기준인 거예요. 그 성공에 대한 어떤 개념이 내 기준이듯이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나의 어떤 형편에서 나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랜차이즈 어떤 사업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과 또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은요, 이러한 대리점들, 각각의 대리점들로 인해서 3%의 로열티를 지급받죠. 그런데 이 대리점은요, 자기가 진짜 열심히 해서 이 이 대리점을 정말 잘 운영한다고 해서 본점이 될 수가 있나요? 절대 될 수 없죠. 대리점은 영원히 대리점일 거예요. 자기들이 대리점을 분양할 수 없어요. 이 권한은요, 오로지 본점만 가져요. 왜냐면 그거 하려고 본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많은 것들 아이템을 개발하고 많은 것들 어떤 시스템화 시켜서 이들에게 제공을 하죠. 근데 돈은 누가 보나요? 이런 본점들이 버는 거예요. 뉴스킨이 근데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이런 소비자를 통해서 대리점이 됐어요. 15명의 20명의 매니아를 만들면서 이 대리점이 온전히 운영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구조를 만들어요. 그런데 뉴스킨은요, 이 대리점이 되는 동시에 대리점을 분양할 수 있는 본사의 권한을 주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나도 본사가 되어서 나로부터 이러한 15명, 20명의 다 회원들을 가진 대리점을 배출하게 되면 그 대리점에 대한 5%의 로열티를요, 본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다 분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어떤 예를 들은 것 같지만 내가 수십 개 많으면 더 많은 것들을 분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더 비전이 뭐냐면요.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뉴스킨의 좀 뚜껑이 날아갔다고 생각해요. 내가 분양된 그 대리점도 본사의 권한을 대리점이 되는 동시에 가지게 돼요. 그럼 이들도 분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들도 분양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나로부터 인해서 6대까지 옆으로는 무한대예요. 6대까지의 모든 대리점들이 그냥 5%의 그 권한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게 전 비전이었어요. 내가 혼자서 100개, 1000개 대리점을 분양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으면 전 자신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낸 그 대리점들도 함께 대리점을 분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진짜 멋진 삶 살 수 있겠다. 내가 진짜 선택권을 가진 삶 살 수 있겠다. 내가 성공이란 도구로 내가 뉴스킨을 선택했는데 내가 전단 이들은 그냥 일개의 진짜 대리점만 된다면 저는 좀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내가 주어진 내가 받은 그 동일한 권한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굉장히 보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좀 집중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고 수입의 형태는 이렇게 돼요. 직장인은요, 어떠한 초봉으로 인해서 호봉마다 이렇게 월급이 올랐다가 내가 일을 그만두는 순간 0이 되죠. 그런데 자영업은 어때요?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나요.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뉴스킨은요, 이 수입이 점점 지속적으로 레버러지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내가 내가 죽을 때 제일 수입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최수기 신영대 사장님,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이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이거거든요. 내가 구축해놓은 이런 것들이 레버러지가 일어나서 점점 확장이 되어져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들이 발생했기 때문이거든요. 분명한 것 같아요.
중력은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주변에 다른 것을 끌어들이는 힘이에요. 돈도 똑같아요. 중력이 즉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데를 끌어들이고 그 돈의 무게감이 크면 클수록 다른 데를 끌어들이는 힘을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10억을 벌고 싶다. 10억을 목표를 세웠어요. 그럼 매 1억을 지금 모아간다고 가정을 해요. 열심히 일하고 혹은 사업을 해서 1억을 모았어요. 그럼 그 다음 또 1억을 모으고 1억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계속 10억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의 개념은 첫 번째 1억을 모을 때 이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들어간 노력의 총합이 예를 들면 10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두 번째 1억을 모을 때 또 100이 들고 세 번째 1억을 모을 때 또 100이 들고 해서 전체 1000이 들어가야지 10억을 모은다고 이해를 해요. 통상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아요. 돈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은 처음에 1억을 모을 때 100의 노력이 들어갔지만 두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90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80이 들어가요.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겨서 보면 나머지 9번째, 10번째에서는 10의 노력도 안 들어도 돈이 느는 거예요. 이게 돈이 갖고 있는 중력의 힘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숫자로 계산하면 제 느낌은 어떠냐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1, 2, 4, 8 순식간에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중력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돈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청년들 중에 보면 막 100억, 1000억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럼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실제로 1억, 2억 하는 순서로 따지면 한 7번, 8번 배고파게 하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도 실제로 그렇게 커져요. 제가 매장 하나를 가지고 매장 300개까지는 몇 년이 걸렸는데 그 다음 300개는 언제 했는지도 몰라. 원래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 자체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저는 이 보상의 구조를 이해하고 나니까요, 비전이 보상의 사랑이 보였어요. 왜냐면 제가 뉴스킨을 하기 이전에 그 아이를 낳기 전에 필리핀에 선교를 제가 떠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진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선교사로서 저희가 필리핀에 있었는데 이때 무엇을 느꼈냐면요,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일회성으로 뭔가 입혀주고 먹여주는 것이 되게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평생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교육하기 시작했고 저희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그 교육을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들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뉴스킨에 와서 보니까요, 내가 이 사업을 전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내가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내 돈에서 그냥 100만 원 주는 거 하고 내가 이들에게 진짜 너도 나같이 진짜 성공할 수 있는 너의 삶을 진짜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주는 일이랑은 진짜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들이 그냥 밥을 하나 떠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진짜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일을 주는 거하고 그냥 밥 한 숟갈 떠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일이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을 전달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인 거예요. 마치 어떤 삶에 좀 더 나은 삶을 진짜 원하는데 그 도구가 없어서 현실에 만족하고 그런 삶 친구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런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뉴스킨의 도구를 주는 것과 내 주머니에서 100만 원을 주는 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사업을 전달하고 있어요. 내가 본 뉴스킨의 기회와 비전으로 누리는 그 어떤 행복을요,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 정말 아주 큰 비전이었어요. 가슴 뜨거워지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전달할 때 처음부터 사업을 전달하기보다도 이 사람과 정말 많은 대화들을 나누는 순간 그 사람이 진짜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내가 마음에 이 사람 진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저는 진짜 진심으로 강력하게 사업을 제가 전달하고 있거든요. 사실 행복의 조건은 아까 전에 돈과 시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뉴스킨에 와서 좀 더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요, 이런 것들이 다 주어져야지 진짜 참 행복하더라고요. 가족과 그리고 돈과 건강도 있어야 돼요. 저희 진짜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나이 들어서 되게 건강 잃으시잖아요. 돈이 많아도 그때는 어때요?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요, 개인적 성장도 굉장히 필요해요. 저는 진짜 멋진 엄마가 되고 싶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부분, 그리고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은 행복감을 가져요. 나이 들어서 주변에 친구가 없으면 어때요? 외로우시겠죠.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근데 나는 돈도 많고 시간도 엄청 많아.
근데 같이 갈 여행 갈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 행복할까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 진짜 많은 행복들을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 진짜 고생하며 사셨어요. 오늘 부모님 비하를 많이 하고 비하 아닙니다. 네. 부모님을 통해서 저희 현실 점검을 했거든요. 부모님의 시간을 진짜 많이 지켜드리고 싶어요. 저희 부모님 진짜 한 해 한 해 다르게 몸이 쇠약해지더라고요. 아직 60대밖에 안 됐는데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몸 쓰는 일을 평생 하셨어가지고 저는 이 부모님에게 진짜 앞으로는 엄마 아직도 돈 걱정하면서 사시거든요. 내일 뭘 먹고 살지를 걱정하세요. 그런 삶이 아니라 엄마 이 인생은 진짜 살만한 곳이야. 이 세상은 진짜 엄마 아빠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라는 것을 저는 증명해 보이고 싶고 엄마 아빠한테 선물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 둘이에요.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저희 둘째가 두 돌 때 제가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두 돌이 되기 전에 지금 6살인데 이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진짜 꿈을 지켜주고 싶은 엄마가 되고 싶다라는 그게 정말 더 많이 강해지고 사실은 지금 아이들한테 별로 미안하잖아요. 제가 많이 바쁘게 움직이지만 왜냐면 내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를 필요한 그 시간대에 소통을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그때에 항상 아이 곁을 저는 지켜줄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리더예요. 이들의 어떤 삶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사람들의 삶 또한 저는 지켜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리더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도전을 해요. 도전하는 엄마 진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또 새로운 저는 이제 또 런던 PA라는 또 도전을 저는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이제 만 4년을 해왔어요. 이제 5년차 들어가는데 도전을 멈춘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도전이 나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나를 정말 많이 성장시켰고 어떤 돈과 시간이 주어지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게 유스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만 소유야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원해라. 그것이 무엇이 됐든 괜찮아. 엄마가 먼저 꿈꾸고 도전하고 이뤄내는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멋진 선물을 줄게. 그런 엄마가 될 거고 반드시 아이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힘들고 살아가면서 커가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을 텐데 그때 엄마는 이렇게 이겨냈어라고 저는 반드시 얘기해주고 보여주는 엄마가 이걸 먹고 살 수 있나? 폐기는 없어지는 취미를 즐기는 사람이 이유로서 이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괴리감 요인들 별거 아닌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자격지심도 되게 많이 들고 그다음에 컴플렉스가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인간이 뭐 웅성이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 단 한 명도 너 그거 하기 잘해서 나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너 그런 거 하니 요즘에는 예전에 공부를 더 많이 했어. 장남이 동시활동을 잘할 수 있는 직업을 택하기를 바라셨겠죠. 갈증이 너무 커요. 속박받으면 살아야 되고 부족한 것도 있고 너무 많아요. 깨고 싶었어. 누군 사람들 한번 얘기해주자. 왜 1등 만에 박수 받아? 활동도 박수 쳤어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제가 물에 빠졌어요. 숨 쉬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요.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절박함이 있을 정도의 최선. 남들이 버린 문제집을 주워서 지워가면서 공부를 하고 내 작품마다 스노우를 넣어서 계속 듣고 이게 왜 좋지 고민하고 제 삶, 제 시간, 제 마음,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으면 저에게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기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누구도 저한테 밥상 차려주지 않아요. 저는 제가 해야 돼요. 내일의 것을 어제 가진 듯이 오늘 행동합니다. 누가 no라고 해도 끝까지 해보라는 말? 욕심은 정말 무덤에 가는 그날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내가 잘하는 부분을 발로 닦아내면 어느 시점에는 다른 스스로 나거든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상한 노래를 머릿속으로 그냥 탁 꽂히는 대로 틀 안에 없으면 자기가 만들 만큼 그런 열정과 패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내가 더디고 느리게 가는 거북이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걸 해야 되고 내가 이걸 좋아한다고 판단이 들면 간절히 바라고 끊임없이 응원하는 하라는
내 바닥을 딱 정해놓으면 미칠 수 있어요. 자유로워지니까. 어떤 선택을 해도 잘못되지 않는다라는 부족한 내 모습을 사랑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싶은 게 뭔가? 자신의 꿈과 목표를 남들한테 이야기하는 걸 프로페트로 만든 것. 내가 내 꿈에 대해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 꿈을 이룰 수 있겠어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래? 꿈을 할수 있지. 나는 능력이 없네. 좌절하고 우울하고 그럴 필요 없어. 늦게 가도 괜찮아요. 작은 목표 하나하나 이뤄가다 보면 또 다른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 마지막 PP인데요. 2016년 1월 제가 뉴스킨 사업을 결정하고 새로운 삶을 평범했던 제가 새로운 삶을 선택해서 지금 이렇게 특별해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2019년 마지막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정말 뉴스킨의 비전을 가치를 함께 보셔서 2020년 1월 1일부터 또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타이밍은요, 기회를 알아차린 바로 오늘,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사업을 결정하시고요. 진짜 완벽해진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은 없습니다. 평범한 그 모습 그대로 오셔서 뉴스킨에서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셔서 정말 뉴스킨으로 특별해진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